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충치 치료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치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치료가 오늘 설명드리는 충치 치료하고 이제 잇몸 치료가 될 텐데요. 충치 치료는 이제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직접 떼우는 방법이 있겠고, 인레이라고 해서 본을 떠서 수복물을 만든 후에 그 쪽을 만든 후에 그 충치 파낸 부위에 붙이는 간접적인 그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충치는 이제 직접 떼우는 방법은 예전에는 이제 아말감도 많이 썼을 텐데 요즘은 수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아말감 자체의 신미성 같은 부분들이 걸려서 직접 떼우는 방법은 거의 이제 레진으로 수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레이 같은 경우는 뭐 세라믹이나 혹은 뭐 레진 아니면 금 골드 같은 재료들로 수복물을 만들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충치가 아주 심하지 않으면 레진 자체에 장점이 많아서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레진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장점은 당일날 치료가 이제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당일 치료가 왜 장점이냐면 레진이나 혹은 뭐 골드를 제외한 세라믹이나 인레진, 인레이 같은 경우에도 치아에 접착을 시키는 형태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충치를 제거하고 표면이 이제 충치가 다 제거된 상태에서 깨끗한 상아질이 노출되잖아요. 그럼 상아질에 이제 상아질 접착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접착을 시키게 되는데 레진은 그 깨끗하게 노출된 상아질에 당일날 바로 즉시 접착제를 바르고 본딩을 접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과가 좀 더 좋은 경우가 많고요. 인레이 같은 경우는 접착을 시킨다고 해도 이게 바로 인레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짧게는 한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기다렸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여기는 임시 재료로 봉해 놓게 됩니다. 봉해 놓은 과정에서 아무래도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표면이 이제 오염도 되고 해서 프레시한 상아질이 노출되었을 때 접착을 시키는 거에 비해서는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는 없고요. 요즘 많이 하는 이제 캐드캠을 이용해서 당일 인레이 수복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인레이를 캐드캠을 이용해서 깎아내는 게 그 정확도가 아주 막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로 가급적 레진으로 치료할 수 있으면 레진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가장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치료다라고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던 지금 끝에 큰 어금니, 그 다음에 요 어금니, 작은 어금니 세 개가 충치가 꽤 깊었어요. 얘는 이제 씹는 쪽이 이렇게 검게 있는데 주변부로 약간 검은색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속으로 이만큼은 진행됐겠구나 알 수 있고 그 앞치아 같은 경우도 겉은 까맣게 구멍이 요 정도지만 속으로 검게 많이 번져 있는 모습을 더 볼 수가 있죠. 앞에 치아도 충치가 많이 깊었는데 앞에 치아를 먼저 이제 치료를 하기로 해서 충치를 제거를 한 모습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이 치아는 충치를 제거하면서 신경 부분까지 많이 진행이 돼서 신경이 노출됐어요. 보시면 각도를 바꿔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좀 빨갛게 신경이 드러나는 모습이 보이죠. 조직이 색깔이 아주 선홍빛으로 붉고 염증이 많이 진행돼 보이지는 않아서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치료를 하지는 않고 MTA라는 약제를 이용해서 그 깊게 파인 부분들을 막아놓은 다음에 레진으로 떼우기로 했습니다. 회색 빛깔로 보이는 게 MTA라는 재료로 신경이 노출되고 그 주위에 얇게 상아질 남은 부위를 MTA로 좀 막아놓은 상태고요. 보강을 좀 해놨고 나머지 부위는 레진으로 이제 떼우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사이에 충치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바로 직접 떼울 수는 없고 사이를 잘 막기 위해서 팔로덴트라는 매트릭스 밴드를 이용해서 사이를 잘 격리를 해주고 이제 레진 충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당일날 충전을 진행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노출된 상아질에 직접 상아질 접착을 시행을 할 수가 있어서 접착의 효율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술 후에 시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경험을 해보니까. 사이에 충치 있던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경계선이 보이시죠? 레진으로 일단 당일날 치료를 마무리를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 시간이 안 돼서 어금니랑 뒤에 쪽은 나눠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충치를 제거한 사진인데요. 앞에 레진으로 떼었던 거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뒤쪽은 겉에 충치를 제거해 보니까 겉에서 보는 거와는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속으로 꽤 많은 충치가 진행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충치가 진행돼서 약간 말랑말랑하게 된 부분들을 잘 긁어내고 건전한 상아질이 나올 때까지 충치를 제거를 합니다.
여기도 충치를 다 제거를 했는데 뒤쪽도 꽤 깊긴 했지만 앞쪽은 거의 신경 근처까지 여기도 가 있어요. 신경이 노출된 건 아니지만 꽤 신경에 근접해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신경이 노출될 정도라 이 부위도 마찬가지로 MTA로 좀 막아놓고 레진으로 떼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쪽은 많이 이제 깊었기 때문에 앞에 사진에서 보셨던 MTA라는 약재를 이용해서 안을 막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을 이용해서 직접 당일날 충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진을 이용한 충전의 장점은 당일날 레진으로 떼우기 때문에 그 상아질 접착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큰 장점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또 요즘 레진이 예전과는 달리 강도가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아주 큰 부위에 충전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레진도 시간이 지나도 잘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도를 좀 바꿔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끝에 어금니와 큰 어금니는 같이 이제 레진으로 잘 마무리를 해서, 레진 자체가 굉장히 심미적이기 때문에 충전하면 크게 막 주변 치아와 티가 나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충치가 꽤 많이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에 환자분과 이 치아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꽤 뭉툭해져 있고 이런 데가 마모로 인해서 움푹 파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치과 의사들은 매일 보는 게 치아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아, 이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연세가 50대 이상 넘어가신 분들의 경우에 충치가 생겨서 이가 망가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런 데가 깊게 파이기 시작하면서 충치가 계속 쌓이고 오랫동안 진행돼서 치료 시기를 놓친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상태에서 치료를 했으면 좀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꽤 오랫동안 증상이 없어서 그런지 방치가 되다 보니까 충치가 이렇게 진행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사이에 충치가 있긴 한데 이거는 또 증상이 없어서 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고,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충치를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충치를 다 제거한 모습인데요. 피가 맺혀 있는 게 보이시죠? 신경이 노출됐어요. 치아 내부에 치수 조직이 노출된 거죠. 이제 신경은 아니고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치수가 노출된 건데, 치수 조직이 노출이 돼서 안에서 피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염증성 그 출혈은 아닌 것 같고 조직 자체는 건강하다고 보여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경 치료는 하지 않고 MTA를 이용해서 구멍을 막아놓고 레진으로 떼우는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간혹 이제 이런 동영상을 올리면 MTA라는 재료가 뭐 만능인 것처럼 그렇게 인지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MTA를 뭐 만능으로 무조건 뭐 신경이 노출됐는데 얘를 넣으면은 막 염증이 싹 가라앉고 신경치료 안 해도 되고 이런 약재는 아니고요. MTA를 써서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떼워서 쓸지 아니면 신경치료를 할지는 이렇게 피가 났을 때 이 피의 성상, 이게 깨끗한 피냐, 쉽게 말하면 염증성 피가 아니고 깨끗한 출혈이냐, 아니면은 염증이 진행돼 있으면 피의 색깔도 많이 다르거든요. 심지어는 피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피가 안 난다는 건 이미 조직이 다 죽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신경치료를, 근관치료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정당한 치료인 거고요. 그래서 근관 치료를 하고 안에 조직의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고 이후에 뭐 크라운이나 이런 치료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정확한 치료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충치를 제거했는데 조직이 깨끗하고 이와 같이 선홍빛에 그냥 깨끗한 출혈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MTA로 막아놓고 이제 레진으로 떼워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MTA라는 재료는 그냥 조직이 깨끗한 상태에서 노출됐을 때 그걸 막기 위한 재료이지 이거 자체에 무슨 대단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염증이 있는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이런 재료는 아니라는 것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보시면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MTA 재료를 넣어서 신경이 있던 부위를 꽉 막아놨고요. 아끼지 않고 쓰고 나중에 불필요한 부분은 싹 긁어내고, 왜냐하면 레진이란 게 치아에 접촉이 돼야 그만큼 더 잘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노출된 부분은 막아주되 건전한 치아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게끔 주변부를 잘 걷어내고 떼우게 됩니다. 그 뒷치아는 충치가 속으로 좀 진행되어 있긴 해서 좀 깊게 파기는 했는데 주변부는 깨끗한 상아질이 잘 노출되어 있고 신경까지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MTA나 이런 건 쓰지 않고 그냥 직접 레진으로 떼우게 됩니다. 당일날 노출된 건전한 상아질에 오염의 우려 없이 바로 상아질 접착을 시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치료의 예후가 괜찮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치료를 다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레진으로 이와 같이 원래 이제 파여있던 부위를 잘 떼어놨고요. 뒤쪽도
떼어놨습니다. 조금씩 까맣게 보이는 점들은 굳이 이게 막 충치가 진행되고 이런 건 아니라서 건드리진 않았어요. 거기까지 파내려면 불필요한 치아를 더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고 충치가 컸던 부위들, 진행성 충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를 만약에 인레이로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인레이는 치아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충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위에 입구는 좁은데 밑은 넓은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레진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충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파내면 되고요. 인레이로 치료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파내야 됩니다. 위에 인레이가 본을 떠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밑에보다는 위에가 넓어지는 형태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레진에 비해서 이 부분의 치아들은 불필요하게 깎여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진은 내가 치료할 부위만, 충치가 있는 부위만 제거하고 떼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인레이로 하게 되면 이제 불필요하게 인레이가 들어가는 형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쪽이 더 넓어지게 치아를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와동의 형태도 더 넓어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레이의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너무 넓어지면 인레이는 또 인레이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인레이 자체 재료가 레진보다는 아무리 레진이 좋다고 해도 세라믹 인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도는 좋아요. 강도는 높기 때문에 강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레진보다는 인레이를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인레이를 할지 레진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가신 치과에 그 충치의 상태를 보시고 잘 판단해 주실 테니까 믿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각도를 바꿔서 한번 찍어봤어요. 두 개의 치아를 레진으로 치료했는데 당일날 찍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화감 없이 심미적으로도 잘 마무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레진을 이용한 충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충치 때문에 치과를 가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충치 치료할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